현대중공업이 새해 벽두부터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이 조선업체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모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의 누리과정 운영비 상계 처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역사교육의 헌법화도 제언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지난해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특색 없는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만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새해 벽두부터 군산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까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새해 벽두부터 군산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로 회사에 남은 650명의 직원이 대상입니다. 올해 일감이 부족하다 보니 좀 인력이 조금 유휴 인력이 많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희망퇴직을 좀 받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산조선소의 현재 잔여 물량은 12척으로 오는 6월에 인도되면 일감이 바닥납니다. 협력업체들은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단은 끝나서 절단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직원들 다 퇴사하는 걸로 처리가 됐고,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1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고 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희망퇴직 후에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근근히 버텨온 나머지 협력업체들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돼 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군산조선소 존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을 담은 100만 서명부까지 정치권과 현대중공업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100만 서명부를 외면한 채 희망퇴직 뒤에 군산조선소 폐쇄를 강행할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외면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관련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2년가량 끌어오다 뒤늦게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관 모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4,4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28기를 만드는 겁니다. 불황의 늪에 빠진 군산조선업체들은 1, 2년치 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달 전북에 보낸 해상풍력 사업투자 합의각서입니다. 전북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에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업체 100% 참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업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 예산이라 지역업체에 모든 일감을 몰아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하는 걸로 기대를 했죠. 이거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급해진 새만금 개발청은 하부 구조물 제작을 전북업체에 맡기겠다고 뒤늦게 합의각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랑으로 바꾼 것도 이제 사실은 해왔던 거를 좀 정확히 적은 거다. 좀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전라북도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전라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이 새만금 레저 해양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업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자 서둘러 대체 사업으로 묵인했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산업에 들어왔을 때 좀 걸림돌이 좀 작용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당시에는 그래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역업체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해임 촉구에 시달렸지만 여전히 지역업체의 배려에 소극적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다 뒤늦게 묵인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조선업 위기를 키운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교육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감은 전라북도의 누리과정 운영비 상계 처리와 관련해 법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파행을 막기 위한 역사교육의 헌법화도 제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긴급 지원했던 누리과정 운영비는 179억 원. 전라북도는 연말이 되도록 예산을 메꿀 방법이 없자 결국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계약법의 기본도 모르는 처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계약법의 기본 이해는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전라북도청의 의사가 상계하는 의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전북교육청이 실제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예산 문제와 관련해 도내 광역자치단체 간 소송은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심 내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가 심하면 추진이 어렵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 크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역사교육의 헌법화를 정부와 국회, 교육계에 제안했습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건 어떤 수책을 쓰건 간에 제발 헌법을 바라봐라. 헌법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에서 역사교육의 헌법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분석해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의 성범죄, 금품 수수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지난달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교육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를 통보했지만 과태료 부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교육청이 독립된 자치단체라 김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에게 의뢰한 결과 김 교육감이 본인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과태료 부과권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과태료 부과권을 서로에게 떠넘긴 채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자 전북도의회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신년교의 네 번째 순서, 오늘은 농업, 농촌 분야입니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폭락해서 농민들에겐 힘겨운 한 해가 됐는데요. 남원의 조합 공동법인은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일수 씨는 오전에 딸기를 따서 산지 유통센터에 보내면 오후에는 시간이 남습니다. 조합 공동법인이 선별부터 포장, 판매까지 모두 알아서 해줘 자신은 농사만 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6,600제곱미터의 딸기밭과 함께 오후에는 10,000제곱미터의 상추를 재배합니다. 농가들은 통마 조직에 있으면서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많은 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남원시 조합 공동법인은 남원과 춘향골, 지리산, 운봉 등 4개 농협과 원협까지 5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 포도, 멜론 등 남원에서 나는 작물들을 한데 모아 춘향애인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통합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다 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품목별로 생산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대형마트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화가 촘촘하고 원예농가 10집 가운데 8집이 참여할 만큼 규모화도 잘 돼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면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 확보된 물량은 시장에서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지와 고랭지가 모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생산 기간이 9배 이상 긴 것도 이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에서 먼저 찾아오거나 거래하지 않는 작목에 납품을 요청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중 다양한 품목을 높은 품질로 꾸준하게 공급하다 보니 매출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2014년 685억 원을 올린 뒤 해마다 40~50억씩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농림부의 산지유통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됐고 농가의 시설 개선 등 각종 공모를 휩쓸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과 일상화된 수급 불안으로 농업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남원의 통합 마케팅 성공 사례는 우리 농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고체와 액체, 기체에 이어서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는 반도체와 환경, 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 농산물의 세균과 잔류농약을 없애고 부패를 억제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즈마는 기체 상태의 물질에 계속 열을 가해 만든 이온과 전자의 집합체입니다. 플라즈마 자체는 불안정한 상태로 다른 물질과 결합해 안정을 되찾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의 플라즈마를 농산물에 이용하면 살균과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즈마 발생 장치로 15분가량 농산물을 쬐었더니 일반 세균은 93%, 대장균은 100% 사라졌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80~90%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등의 저장고에 활용하면 부패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작물에 따라 다르고 농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 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플라즈마의 강도와 세기를 조절을 해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국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세척수와 함께 사용한다면 물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되는 셈입니다. 저장 및 유통기한 확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산물 중 잔류된 농약의 친환경적 경감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 공급을 하고,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와 농촌진흥청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 가격이 높지 않아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년 안에 관련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4,000명가량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새해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100만 원, 부부 가구 160만 원에서 119만 원과 190만 4천 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25만 6천 명에서 올해 26만 명으로 4천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제공하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농어촌에 빈집을 제공할 3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을 제공하는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신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최대 5년 동안 임대해야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지난해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특색 없는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도한 상업화 속에서 전주 한옥마을만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인기는 학생과 젊은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만 머물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은 사진 찍고 길거리 음식 사 먹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한옥마을 하면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추억 쌓기.
지난 2년 동안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찻집과 주민 편익시설은 감소했지만 길거리 음식점은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이게 다냐, 이런 먹거리 외에는 다른 게 없느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한 전동기 대여점에 가상체험시설까지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의 고유의 색깔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옥마을은 흔히 먹방 플러스 유원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 한옥을 보러 왔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과도한 상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업화를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공공성을 살려내고 전주 한옥마을만의 색깔을 찾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주말마다 수문병 교대식 행사를 열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는 상설화된 무료 이벤트가 없습니다. 거리 공연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오는 관광객들 훈훈하게 구경도 하고 또 1박도 하고. 전주 한옥마을만의 색깔을 찾는 작업은 우선 한옥마을의 26개 문화시설의 중심이 돼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한옥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민간 중심의 전주 한옥마을 만들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시사교역판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주시 지부가 시의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무원 노조 전주시 지부는 공무원 인사와 이권 개입, 갑질 등 시의원의 부당행위 신고를 받아 공개하고 해당 시의원의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면서 전주시의회의 사과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새해부터 전기자동차를 사면 한 대에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가 예산 1,400만 원과 지방 예산 600만 원 등 모두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는 등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양영두 소충사선 문화재전위원장이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20년 넘게 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통일위원장에 선임된 양영두 씨는 당헌 당규에 따라 당연직 당무위원과 중앙위원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클럽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강모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10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충격을 받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전북은 남원 9.8도, 전주 9.4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